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과학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입니다. 아기 낳고 처음 며칠 황달 때문에 맘졸여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기 키우는 부모라면 꼭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문제, 황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황달 때문에 처음엔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황달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생리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치료 과정에서 모유 수유 중단하라 들었다, 치료가 길어져서 결국 분유로 바꿨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황달은 왜 생기는지, 모유 수유는 지속해도 괜찮은지, 정말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인지 전 세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는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수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황달,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아기에게 생기는 황달은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에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 성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출생 후에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이렇게 많은 적혈구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불필요한 적혈구들이 한꺼번에 파괴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분해되면서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빌리루빈은 간에서 대사된 다음 배변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신생아는 아직 간의 해독 기능이 미숙하다 보니까 대사되지 못한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 쌓이게 돼요. 이 빌리루빈이 피부나 눈의 흰자에 비쳐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생아 황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생후 2, 3일쯤 시작해서 4, 5일쯤에 피크를 찍고 1, 2주 내에 사라지는 경과를 밟거든요. 다만 생후 24시간 이내에 생기는 황달, 그리고 생후 2주가 넘어서도 지속되는 황달은 병적인 황달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생아 황달, 왜 치료가 필요할까요? 정상적인 생리적 황달이라 하더라도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빌리루빈의 특징 때문인데요. 빌리루빈은 지용성, 즉 지방과 친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뇌의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쌓이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빌리루빈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핵황달이라는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후 첫 일주일 동안은 빌리루빈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어요. 치료 기준은 아기 출생 주수,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해요. 생후 25에서 48시간에는 15 이상, 생후 49에서 72시간에는 18 이상, 생후 72시간 이후에는 20 이상일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황달의 치료로는 광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광선 치료는 지용성인 빌리루빈을 수용성으로 변화시켜서 간의 대사 없이도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덕분에 혈중 빌리루빈 농도를 빠르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모유수유 아기에게 황달이 더 많다던데요? 자, 이제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게 되셨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유수유와 황달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부모님들이 이 황달 때문에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에게서 황달 현상이 더 흔하고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건 실제 연구 결과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여러 연구에서 분유 수유하는 아기보다 모유 수유하는 아기에게서 황달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황달을 피하려면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모유 수유는 정말 황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모유가 황달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가 아니라 생후 초반에 섭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출산 직후 며칠 동안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유방이 완전히 차오르기 전 초유 단계에서 수유를 시작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아기에게 젖을 자주 물려도 수유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전량이 조금 더 적은 분들이 신생아 황달을 더 심하게 겪게 되는 거고요.
이걸 모유수유 황달, breastfeeding jaundice라고 부르는데요. 왜 수유량 부족이 황달을 악화시킬까요? 수유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기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간에서 빌리루빈을 해독,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대변의 양과 빈도도 줄어들면서 빌리루빈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져요. 이러다 보니 섭취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분유수유 아기들보다 모유수유하는 아기들에서 황달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모유수유 황달이라는 용어가 모유 자체가 해롭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섭취량 부족 황달, suboptimal intake jaundice라고 용어를 바꾸자고도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섭취량 부족 황달의 치료가 모유를 중단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섭취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였으니 모유를 더 자주 충분히 먹이는 게 치료예요. 황달 수치가 높아서 광선 치료를 하는 때에도 모유 수유를 더 자주 충분히 하는 게 치료 원칙이에요. 다만 모유량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분유 보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황달이 왔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유 자체가 황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네, 맞아요. 모유수유와 관련된 황달 중 진짜로 모유 자체가 황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모유성 황달, breast milk jaundice라고 부르는 경우인데요. 이건 모유 안에 있는 특정 성분이 아기의 빌리루빈 대사나 배출을 방해해서 황달이 조금 더 오래 길게 가게 되는 경우예요. 모유성 황달의 경우 섭취량 부족 황달과는 달리 조금 늦게 시작해요. 보통 생후 5에서 7일경에서 시작해서 황달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고 2, 3개월까지도 황달이 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기가 잘 먹고 잘 자라고 활력도 좋다면 이 황달은 아기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기의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할 경우엔 황달 수치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뇌손상 위험이 거의 없고 따라서 모유수유를 중단할 필요도 없다고 해요. 그럼 진짜로 모유수유를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모유수유는 웬만한 황달 상황에서도 중단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해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게 진짜 모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병적 원인이 있는 것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때예요.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진단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지 치료를 위해 오래 끊는 게 아니에요. 미국 CDC 국제모유수유의학회, 한국소아과학회 등 어떤 권위 있는 기관도 황달이 있을 때 모유수유를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황달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모유수유를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광선치료를 시작하면 모유수유 중단하세요 혹은 분유 먼저 먹이세요 라는 말을 쉽게 듣게 돼요.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내가 모유수유 한다고 고집했다가 아기에게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모유수유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황달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분유를 시작한 아기들은 유두 혼동이 와서 모유수유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들이 함께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요. 모유수유가 가진 놀라운 의미에 대해서는 제 지난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의 신생아 황달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생후 초반 모유 수유량이 부족하면 황달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더 자주 충분히 먹이는 게 치료입니다. 전량이 너무 부족할 때는 모유를 먼저 먹이고 소량의 분유 보충을 하시면 돼요. 모유성 황달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오래 갈 수 있지만 아기 건강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이 경우에도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달 수치가 높으면 광선 치료를 시행하게 되지만 이때도 모유 수유는 계속해도 됩니다. 결국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유 수유를 중단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은 모유수유를 시작한 엄마들에게 가장 큰 첫 번째 고비가 되는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모유수유를 오래 하진 못해도 초유만이라도 먹여보자 했던 그 다짐이 이 황달 문제 때문에 꺾여버리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요즘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모유수유를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란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유수유를 하기로 마음먹은 엄마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돕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유수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거든요. 이 영상이 우유수유라는 소중한 여정을 지켜가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